시장이 온통 붉은 유동성의 하락세로 뒤덮이고 주변에 수많은 투자자가 지쳐서 포기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모두가 끝났다고 외치며 시장에 항복 선언을 던질 때야말로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찬란한 역발상 기회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어두운 새벽이 지나면 반드시 태양이 떠오르듯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흔들리던 투자 흐름에 명확한 이정표를 세워드리겠습니다. 지금 엄청난 대형 속보가 거시경제 전반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슬람 공화국과의 협상을 정역적으로 타결지으며 개전 106일 만에 사실상 완벽한 종전 합의에 도달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세계 경제의 숨통을 틀어쥐고 있던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를 무료로 전면 개방하고 미국 해군의 해상 봉쇄를 즉시 해제하라는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을 짓누르던 지정학적 위기라는 거대한 먹구름이 걷히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을 비롯한 위험 자산들이 일제히 강력한 급반등의 에너지를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사실은 바로 직전까지 수많은 개인 투자자가 극심한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시장에 완벽히 항복해 버렸다는 점입니다. 블록체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금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기록한 데이터를 살펴보면 현재 리플의 실현손익 비율이 0.38이라는 충격적인 수치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장에서 사람들이 1,000원의 이익을 보고 팔 때 무려 3,000원에 달하는 손해를 감수하면서 억지로 자산을 던졌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리플 네트워크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마저 무려 91.5%나 증발했다는 것은 일반 개미 투자자들이 무서워서 완전히 보따리를 싸고 대거 이탈했음을 고스란히 증명합니다. 그런데 정말 소름 돋는 반전은 여기서부터 일어납니다. 개미들이 눈물을 흘리며 바닥에서 물량을 던지는 바로 그 순간 자금력이 막강한 거대 고래들과 대형 기관들은 무서운 속도로 그 물량을 받아먹었습니다. 단 48시간 만에 시장의 큰 손들이 저점에서 쓸어 담은 리플의 수량만 해도 무려 13억 개에 달합니다. 그 결과 거래소에 남아있는 리플의 장원은 올해 들어 가장 적은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당장 팔 사람들은 자산을 거래소에 놔두지만 장기적으로 엄청난 상승을 노리는 거대 자금들은 사자마자 거래소 밖으로 빼서 안전한 개인 금고로 옮겨두기 때문입니다. 개미는 투매하고 고래는 독식하는 전형적인 바닥권의 신호입니다. 더욱 놀라운 지표가 있습니다.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소에서 사고 팔 수 있도록 만든 투자 상품인 상장 지수 펀드, 즉 ETF 시장의 자금 동향입니다. 최근 비트코인 ETF에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거대한 자금이 밖으로 빠져나갔고 이더리움 역시 14일 연속 자금 유출을 기록하며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오직 리플 ETF만은 완전히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무려 6주 연속으로 거대 자금이 독점적으로 유입되며 누적 금액이 16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넘는 거금이 리플 마켓으로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시장의 메이저 자금들이 지금 어디를 집중적으로 조준하고 있는지 이보다 명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특히 눈여겨봐야 할 곳은 바로 일본 시장입니다. 일본 금융당국은 리플을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라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제도권 금융상품으로 공식 분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대형 상장사들이 119만 개에 달하는 리플 보유 현황을 대외적으로 떳떳하게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31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 엔화의 기준 금리를 1%로 인상할 확률이 99%에 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 세계의 자금을 일시적으로 빨아들이는 단기적 악재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리플의 가격이 과도하게 짓눌렸던 면이 있지만 역설적으로 제도권 상품으로서의 가치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진 상태입니다. 또한 현재 시장 전체에서 현금성 대기자금 역할을 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량이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란 달러 가치와 1대1로 고정되어 언제든 코인을 매수하기 위해 장전해둔 거대한 탄약과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현금성 자산의 총량과 자산의 가격은 늘 나란히 움직여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매수 대기 자금이 대매물이 차듯 최고점에 머물러 있는데도 가격만 인위적으로 내려앉아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괴리는 머지않아 쌓여있던 유동성의 댐이 무너지면서 자산 가격을 폭발적으로 밀어 올릴 수밖에 없는 완벽한 에너지 축적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왜 이렇게 좋은 호재들이 가득한데 당장 가격은 안 오를까? 라는 질문을 던지신다면 그것은 어쩌면 자연의 이치를 망각한 조급함일지 모릅니다. 농부가 땅에 씨앗을 뿌리는 시기와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는 시기는 엄연히 다릅니다. 지금 리플은 전쟁 종전이라는 거시 경제적 호재의 씨앗과 제도권 금융 진입이라는 강력한 영양분을 바닥에서 흡수하고 있으며 메이저 기관들은 이미 매집을 끝마치고 거대한 분기점을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시장 가치에 비해 성장 잠재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대중이 주목하지 않고 공포에 질려 있는 단계에서 해당 자산의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고 포트폴리오의 관점에서 긴 안목으로 접근한다면 향후 시장의 정당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때 매우 긍정적인 자산의 도약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가장 현명하고 강력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생소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간절했던 희망의 실마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참 열심히 삽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노력이 무색하게도 예상치 못한 악재로 빚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되기도 하고 어느덧 돌아보니 노후 준비가 막막해서 밤잠을 설치는 50대, 60대 분들 정말 많으시죠. 열심히 살아왔는데 통장 장호는 늘 제자리고 손주 얼굴 볼 때마다 용돈 한 장 쥐어주고 싶은 마음에 가슴이 먹먹해지는 분들. 오늘 이 영상이 바로 그 마음에 대한 답이 되어드릴 거거든요. 인생에는 단 세 번의 큰 기회가 온다고들 하잖아요.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금이 여러분께 남은 그 소중한 기회 중 마지막일 수 있다고요. 오늘 제가 드릴 10분 남짓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평범한 서민이 부의 추월 차선으로 올라타는 법을 분명히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코인 시장은 이미 끝난 거 아니야? 암호화폐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 맞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잠깐만요. 2021년에도 똑같은 말이 나왔거든요. 코인은 거품이다. 다 끝났다고요. 그런데 그 시절 솔라나 코인 하나가 단 10개월 만에 140배 넘게 뛰었습니다. 2021년 초 100만 원을 넣어두셨던 분은 그해 말에 1억 4천만 원을 손에 쥐었고 1000만 원을 넣은 분은 14억 원이라는 숫자를 보게 됐어요. 이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불과 4년 전 우리 시대에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이 시장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이 순간이 사실 다음 폭발의 준비 구간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건 뭘까요? AI나 비트코인 같은 뻔한 이야기 말고요. 뉴스에서는 잘 안 다루지만 월가의 큰 손들이 조용히 수십조 원을 쏟아붓고 있는 단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먼저 이 키워드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많은 전문가들이 유망하다고 이야기하는 RWA, CBDC, AI 테마 모두에 투자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먼저 이 세 가지 테마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고 저희가 주목해야 하는 유망 테마까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먼저 RWA,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지금까지 강남 아파트나 미국 국채에 투자하려면 수억, 수십억이 있어야 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블록체인 위에 올려서 1만 원짜리 조각으로 쪼개 누구나 살 수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100억짜리 빌딩을 100만 개 조각으로 나눠서 1만 원어치씩 살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RWA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아이디어 수준이냐고요? 아닙니다. 이미 현실에서 완전히 돌아가고 있어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BUIDL 펀드를 출시해서 현재 운용 규모만 2조 6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미 배당금만 1100억 원 넘게 지급했고요. JP모건은 2025년 12월에 이더리움 기반 토큰화 머니마켓 펀드야 머니를 출시했는데 초기 투자금으로만 1,400억 원을 바로 쏟아부었어요. 골드만삭스, 피델리티, 유럽 최대 자산운용사 아문디까지 줄줄이 RWA 시장에 뛰어든 겁니다.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따로 있거든요. 불과 얼마 전인 2026년 2월 21일 두바이 토지국이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두바이 부동산을 블록체인 위에 올려서 누구나 조각으로 살 수 있게 하는 2차 거래 시장을 정식으로 열었는데 이게 무려 1조 8천억 원 규모의 토큰화 계획이에요. 실제 건물, 실제 땅이 지금 이 순간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겁니다.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숫자로도 봐드릴게요. 2022년에 약 6조 원이었던 RWA 시장이 2025년에 무려 40조 원을 돌파했어요. 3년 만에 7배가 넘게 커진 거거든요. 그리고 전문가들은 2030년까지 이 시장이 최소 1,300조 원에서 최대 4,000조 원 규모로 폭발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AI 테마인데요. AI가 이제 사람 대신 투자 결정을 내리고 자산을 자동으로 사고팔고 24시간 금융 업무를 처리하는 시대가 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글로벌 헤지펀드들은 이미 AI 에이전트가 수천억을 자동으로 굴리고 있어요. 앞으로 AI가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비중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세 번째 CBDC입니다. 지금 전 세계 130개 나라가 디지털 화폐를 연구하거나 이미 발행하고 있어요. 종이 돈이 디지털 화폐로 바뀌는 거거든요. 미국 달러, 유럽 유로, 중국 위안화가 전부 디지털로 바뀌게 되면 국가 간 무역 결제나 해외 송금이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미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로 수백조 원의 실거래를 진행했는데요. 하지만 만약 AI가 자산을 자동으로 거래하면 그 돈은 어디로 움직일까요? CBDC가 나라와 나라 사이를 이동하면 그 돈은 어떤 통로로 지나갈까요? RWA, 부동산 토큰이 팔리면 그 결제는 어디서 처리될까요? 세 가지 전부 마지막 종착지는 똑같습니다. 바로 결제와 청산이에요. 여기서 잠깐 이 통로라는 개념을 좀 더 들여다볼게요. AI가 1초에 수천 건의 자산 거래를 실행할 때 그 결제 명령은 어딘가로 전달이 돼야 하거든요. CBDC가 국경을 넘을 때 서로 다른 나라의 통화 시스템이 맞물려 돌아가려면 중간에 번역기이자 환전소 역할을 하는 레이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RWA 토큰이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스마트 컨트랙트가 자동으로 계약을 실행해도 실제 자금의 이동은 별개의 결제 인프라를 통과해야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고속도로가 10개면 자동차는 각자 다른 길을 달리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 모든 도로가 딱 하나의 요금소를 통과해야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구조라면요. 그 요금소를 가진 사람, 아니 그 요금소 자체에 투자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AI 트래픽이 늘어날수록 통행료 수입 증가하고 CBDC 거래가 활발해질수록 통행료 수입 증가하죠. 또한 RWA 시장이 커질수록 통행료 수입 증가하는 것처럼요. 따로따로 베팅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AI에 투자하려고 엔비디아 공부하고 CBDC에 투자하려고 각국 중앙은행 정책 공부하고 RWA에 투자하려고 부동산 토큰 시장 공부하고 이걸 다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세 개의 메가 트렌드가 모두 반드시 지나쳐야 하는 인프라 딱 하나에 올라타는 순간 AI에도 RWA에도 CBDC에도 동시에 투자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거든요. 어떤 가게가 입점하든 상관없이 건물주는 매달 임대료가 들어오는 것처럼요. AI라는 가게가 잘 되든 CBDC라는 가게가 잘 되든 RWA라는 가게가 잘 되든 그 건물 자체를 가진 사람한테는 결국 다 돈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세 트렌드 중 뭐가 먼저 터질지 맞출 필요가 없어요. 건물에 세입자가 들어오는 순간 그냥 이기는 구조니까요. 이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핵심 포인트입니다. 아무리 AI가 똑똑해도 아무리 CBDC가 혁신적이어도 아무리 RWA 시장이 커져도 실제 돈이 움직이는 그 순간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인프라 하나, 그 인프라에 올라타는 것, 이게 답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인프라, AI, RWA, CBDC 세 가지 돈이 모두 지나가는 그 통로 핵심 코인은 뭘까요? 온도 파이낸스, 폴리메쉬, 체인링크 이런 이름들도 있어요. 다 연관된 코인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검색해보시면 누구나 한 이름에서 멈추게 되거든요. 바로 XRP입니다. 그런데 진짜 핵심은 사실 여기서부터예요. XRP가 통로라는 건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통로만 있다고 끝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CBDC가 국경을 넘을 때 아무리 XRP를 통과해도 자금 출처 추적이 안 되면 기관들은 절대 쓰지 않습니다. AI가 1초에 수천 건의 자산 거래를 자동으로 실행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거래했는지, 각국 규정은 충족했는지 이게 자동으로 검증되지 않으면 아무도 책임을 못 지거든요. RWA도 똑같아요. 강남 아파트를 토큰으로 쪼개고 XRP로 빠르게 결제하는 것까지는 됐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닌 거죠. 그 토큰이 이더리움에서 만들어져서 XRP 레저를 통과하고 또 다른 나라 투자자의 블록체인으로 넘어가는 순간 누가 샀는지, 자금 출처는 어딘지, 해당 국가 규정은 충족했는지 이 모든 게 자동으로 검증되지 않으면 기관들은 절대 이 시장에 발을 들이지 않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XRP라는 톨게이트 안에 조용히 내장된 코인 하나가 등장하는 거거든요. 이 코인의 역할은 XRP와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XRP가 실제 금융시장에서 합법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규정 준수 레이어예요. KYC 실명 확인, 자금 세탁 방지 추적, 각국 규제 정책의 스마트 계약 자동 적용 이걸 전부 처리하도록 설계된 코인이에요. 그리고 서로 다른 블록체인들 사이에서 자산이 오갈 때 그 연결다리 역할까지 하고요. 쉽게 비유하면 이래요. XRP는 고속도로고 이 코인은 그 고속도로 위에서 모든 차량의 번호판을 실시간으로 스캔하는 통합 관제 시스템인 거예요. 둘 중 하나만 있으면 실제 금융기관은 못 써요. 두 개가 같이 돌아가야 비로소 완성되는 구조거든요. 블랙록이나 JP모건이 RWA 파일럿을 테스트하는 현장 뒤에서 이 두 코인이 함께 작동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대중은 XRP의 시선이 쏠려 있는 동안 이 관제 시스템 코인은 아직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채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고래들이 이미 조용히 담고 있는데 왜 아직 가격이 낮을까요? 대중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뉴스에도 안 나오고 유튜브에서도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일반 투자자들 레이더에는 아직 잡히지도 않은 상태거든요. 세력들이 작정하고 꽁꽁 숨겨둔 코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까지도 가격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저렴한 채로 남아있는 거예요. 매달 나오는 연금으로는 도저히 부족하고 그렇다고 지금 와서 뭔가를 새로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것 같다는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코인은 그 불안감에 대한 답이 될 수 있거든요. 커피 한 잔 값 아니면 약국에서 파스 한 통 사는 그 돈만 넣어도 나도 모르게 수천, 수억의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로또 한 장 구매하시는 것보다 훨씬 높은 확률로 인생 마지막 반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종목이에요. 오늘 이 코인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게 이 영상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종목 이름이 모자이크 처리된 거 보이시죠? 안 알려드리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조회수 옆에 작게 보이는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파란색 링크가 하나 나오거든요. 그걸 클릭하시고 5초면 끝나는 간단한 내용 한 번만 체크해 주시면 적어주신 연락처로 제가 최대한 빠르게
간단하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PC로 보고 계신 분들은 영상 바로 아래쪽에 파란 링크가 보이실 거예요. 똑같이 클릭하셔서 간단하게 체크만 해주시면 한 분 한 분 직접 공유해드릴게요. 혹시 당장 투자할 생각이 없으셔도 괜찮아요. 종목 받아서 한번 공부해보고 찾아보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께 정말 값진 경험이 될 거거든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결국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리고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정보 공유하면서 당신은 뭘 얻는 거냐고요. 저는 어떤 금전적인 요구도 절대 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저를 사칭해서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차단하시고 신고해주세요. 제가 여러분께 바라는 건 딱 두 가지뿐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드린 정보 덕분에 단돈 10,000원이라도 수익이 나셨다면 그 수익의 1%만 가까운 봉사단체나 복지기관에 기부해주세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나눔 하나가 우리 모두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 같거든요. 간혹 수익 보시고 손주한테 용돈 두둑이 챙겨줬다고 항상 가고 싶었던 하와이 여행을 가족끼리 갔다고 문자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정말 너무 뿌듯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 더 좋은 종목 열심히 분석해서 소개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정리해드리면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지금 이 시장에서 가장 집중해야 할 핵심 테마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렇게 정보를 공개해드려도 결국 중요한 건 여러분의 실행력이겠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 한 걸음이 어쩌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값진 첫 발걸음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꼭 기억해주세요. 정보 받으시고 나서 일상생활에 절대 지장 없는 가용 가능한 소액으로만 접근하셔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제도권에 완전히 편입되기 전 딱 지금 이 초창기 타이밍 역사적으로 다시 오지 않을 이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합니다. 제가 드린 정보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부자를 만들고 부자가 된 여러분이 또 선한 영향력으로 주변을 따뜻하게 밝혀주는 아름다운 선순환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